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오니까 왠지 아늑한 분위기. 세포들이 상당히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군요. 자, 여러분들 시험지를 좀 보세요. 3월 첫 학평인데, 이제 올해 수능 유형들을 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왜요? 안 풀어봤나요? 다 풀어봤죠? 네. 응.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 네. 지금 현재 고3들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원을 다 배우고 올라와가지고 기억들이 새록새록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장의 이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제 생물 시대를 살았던 안수생 언니 오빠들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상당히 낯설 거야. 그지? 자, 어쨌든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생물 1, 그 다음에 생물 2 내용 비슷하게 내려왔어.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생명과학원이 크게 4단원인데 제가 2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를 했었어. 2단원이 뭐죠? 세포 분열하고 유전입니다. 유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이제 3점짜리야. 그러니까 살짝만 여기서 이제 엿봐도 요런 형태로 거의 이제 수능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6월, 9월이 있지만 이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 측에서 이제 출제하겠지만 교육청이 거기에 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2단원에서 고난도 문제. 아시다시피 19번이 1등급 변별 문제입니다. 그죠? 19번 요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알잖아. 그냥 좁쌀로 만든 밥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단원 제가 예측해 드렸죠. 뭐라고 예측했어?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수가 많을 것이다. 양이 많아. 여기 소화순환, 호흡, 배설, 엔드, 신경계, 뉴런, 신경계, 근육수축까지 들어갔어. 근육수축. 그 다음에 항상성, 호르몬. 그 다음에 질병과 병원체, 방어작용, 면역, ABO식 혈액형, RH식 혈액형, 이게 들어가는 거야. 문제수가 많단 말이야. 2단원, 3단원만 잡으면 돼. 1단원, 세포. 세포 모여서 조직, 기관, 개체. 그 다음에 물단지? 물액탄. 오케이. 자, 6대 물질. 그 다음에 생명현상의 특성하고 과학의 탐구 과정. 끝. 4단원이 이제 생물체에서 내려온 내용인데, 이건 이제 생태계하고 환경이야. 개체군 군집.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생물원만 했다. 생물천만 했다 그러면 이 4단원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 근데 오히려 이건 상당히 쉬운 단원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면. 1번.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전통적으로, 자, 1번과 4번. 이걸 잘 봐봐.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번으로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 과학의 탐구 과정 아니면 생명현상의 특성 1번으로 나오는 건데, 생명현상의 특성 1번으로 나왔지. 체온 유지가 뭐니? 항상성. 그 다음에 동면을 해? 야, 니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개체가 살기 위해서 동면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오랜 시간 거치다 보니까 동면해야지 살아남게 되더라 이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동면하게끔 적응해서 진화한 거야. 알겠나?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개구리의 행동인데 이 새끼들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 뽀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게끔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뽀뽀하고 싶어서 그런가? 어쨌든 싸우고 싶다면 싸우는 거고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뭐죠? 얘들아, 이거 알아두세요.
동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잘 챙겨둬야 돼. 시험지는 올해 것 잘 챙겨둬야 돼. 쭉쭉쭉. 자, 동종 개체군. 그러니까 개체군 자체가 동종들의 모임이야. 같은 종. 같은 종들은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를 먹게 되면. 따라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텃세 또는 세력권. 너 이 바닥 넘어오지 마라. 알지? 그 다음에 야 넘버 원, 넘버 투 정하자. 넘버 쓰리. 그 다음에 내가 리더 할게. 리더는 다 이제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리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똑같은 놈. 야 우리 분업하자. 분업. 일거리 줄 테니까. 사회, 생활. 그리고 이종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느냐. 아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 먹는 서로 다른 종끼리는 피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겠지.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두 종 중에 한 종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먹이를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너 저거 먹어. 또는 내가 여기까지 살 테니까 너 저쪽에 살아. 분석. 우리 같이 살까? 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내가 이익 보고 넌 피해 입어. 기생. 먹고 먹히자. 뭐야? 포식과 피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살짝 넣어놓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수업 들으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반복, 복습의 효과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2번은 야, 이거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싸우는 거야? 같은 동종끼리 싸우는 것이다. 됐지? 뭘 두고? 영역을 지킨대. 이 바닥 넘어오지 마라잉! 그러면서 텃세, 세력권 좋습니다. 3번. 자, 요거 추가된 겁니다. 예전에 생물원도 없었고 생물투도 없었어. 다양성이야. 생물 다양성. 제일 마지막 내용이야. 생명과학원의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 생물 다양성이 크게 세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뭐죠? 유전자 다양성 또는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자,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할 거 특별하게 없어. 이거의 예가 뭔지 내용과 예만 알면 돼. 알겠어? 이거의 내용과 예만 알면 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좀 구분 좀 해보자. 더 다양한 미생물. 어디에 해당하겠냐? 다양하다는 건 미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란 얘기야. 쉬워. 뭐야? 무슨 다양성이야?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니? 아니지. 종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종 다양성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얼굴 모습이 달라. 야, 하나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딱 들여다보면서 야, 종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니? 야, 형제들 놓고 종이 다양해.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참 유전적으로 다양하구나. 그지? 부모들이 만들어낸 합체 도킹한 정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난자들의 다양성, 수정란의 다양성 때문에. 알겠나? 유전적 다양성. 오케이? 생태계 다양성은 호수냐, 바다냐, 산림이냐, 초원이냐, 이런 어느 지역이냐, 요거 이제 이런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쉬운 내용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1번에는 2번, 2번에는 1번, 3번에는 2번. 3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은 종다양성 같은 그런 의미로서 마치 4단원하고 살짝 통합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학의 탐구과정 고유의 문제입니다. 밑줄 쫙.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밑줄 쫙.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얘들아, 불가사리 없앴어. 그럼 뭐야? 처리한 거지. 처리했으니까 무슨 군이야? 실험군. 불가사리 없앤 게 뭐야? 실험군. 하지만 냅뒀어. 자연상태 그대로야. 자연상태 그대로야. 냅뒀어. 뭐야? 대조군. A가 뭐가 되는 거야? 대조군. B는 처리했으니까 처리군 또는 실험군. 자, 따라서 기억 조작해 준 거는 불가사리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기억 맞고. 니은 대조군 실험군 맞고. 디귿 탐구 결과는 보니까 어떠냐? 아니 지속적으로 제거했더니 종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했어. 그러면 가설을 증가할 것이다를 어떻게 해야 돼? 지지하는 게 아니지 반박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3번 답. 5번. 자, 이거 신유형입니다. 신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 개정된 생명과학 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도. 알겠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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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보는 거야. 기존의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자세히 배웠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봐야 돼. 봐라. 나가 뭐니? 이거 뭐야? 소화관이지, 소화관. 주둥이부터 똥구녕까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 오줌 나가는 데야. 배설계지? 이거 뭐야? 호흡계. 주둥이나 콧구녕으로 기체 교환하지? 잘 봐잉. 영양소 흡수할 때 어디로 흡수해? 아, 여기 소장의 융털에 못에 혈관으로부터 흡수하지. 자, 노폐물 배출할 때 콩파체, 사구, 체, 모세혈관이지. 그리고 나가지. 여과돼서 제흡수 분비 거쳐서. 폐포. 기체 교환할 때 폐포와 모세혈관이지. 아, 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모세혈관으로 조직세포에다 주는 거야. 모세혈관으로 조직세포에다 공급해 주는 거라고. 얘가 중심이 돼. 따라서 나는 순환계.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가하고다가 둘 중에 하나가 뭐야? 소화계고 둘 중에 하나가 배설계야. 소화계는 먹고 싸고 가하가 되는 거야. 들어오고 나가고. 알겠나? 빠뜨거나 배설계는 여기서 피로부터 나온 게 혈액으로부터 나온 노폐물이 나가. 따라서 다가 배설계가 되는 거야. understand? 네. 그래서 물질에 있는 바로 노폐물이 되는 거야. 가장 주된 노폐물이 뭐야? 오줌으로 통해서 나가는 게 질소, 노폐물, 단백질 분해된 질소, 노폐물 요소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5번이야. 됐나?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번.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 2번이라고 그랬다고요? 아, 가나다가 뭔지 몰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유형 잘 봐줘야 돼. 이제 요걸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여기가 콩팥, 여기는 폐, 여기는 소화기관 이렇게. 넘겨. 6번. 자, 2단원 내용입니다. 2단원의 세포분열하고 이제 체세포분열, 감소분열 나오는데 백합의 수술 미줄 쪽, 거기서 무슨 분열 관찰할 수 있니? 좋습니다. 암술이나 수술에서는 감수분열 관찰할 수 있으니까 가가 바로 감수분열 과정. 끝난 거네. 감수분열. 딸세포가 4개니까. 양파의 뿌리 미줄 쪽,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 자, 가는 핵상 써주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교육 훈련 좀 해야 됩니다. 버릇 좀 드려야 됩니다. 습관 좀 드려야 됩니다. 수능 볼 때 핵상 써주는 버릇. 세포 나오거나 염색체 나오거나 이럴 때 핵상 써주는 버릇 들이세요. 2n 아니면 n이다. 핵상 써줘. 알겠지? 자, 2n인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한 시기를 관찰했다. 얘들아, 가는 딸세포들이니까 감수분열을 마친 거니까 핵상이 얼마가 돼야 돼? n이 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가는 양파의 뿌리? 뿌리에서 생식세포 만들어지니? 아니죠. 뿌리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얘는 틀렸고. 디귿
이가 염색체 땡그라미. 자, 이가 염색체는요, 다른 말로 또 무슨 염색체라고도 하죠? 4분 염색체입니다. 즉, 이렇게 생겨먹은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면, 얘네 둘이 있으면, 상동 염색 둘이 있으면 2n이거든. 2n인데 얘네들이 떨어지면 n이 되거든. 떨어지기 전에 얘네들이 헤어지기에 앞서서 우리 헤어질 때 안 돼! 합체 도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습니다. 알겠지?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 반드시 접합이 일어나. 알겠지?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할 거니까. 알겠지?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분 염색체 또는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반드시 언제만 일어나냐면 감수제 1분열에서만 관찰됩니다. 언제?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형성이 돼. 감수제 1분열에서만 관찰돼. 그럼 나는 뭐겠니? 나는 양파 뿌리겠지. 양파 뿌리에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나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가 염색체 관찰되면 안 돼. 자, 7번 살짝 펼쳐줘. 7번. 그러니까 니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7번이라든가 7번.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새로운 뉴한 내용이 들어갔지.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해서 근수축 과정이 들어갔고 9번. 그 다음에 10번은 어떤 패턴이 좀 초딩틱해졌지만은 깃발이 나오니까 웃기죠? 예, 웃기니까 좀 주목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18번은 역시 뉴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18번 알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볼 때도 그렇고. 자, 7번. 그러니까 6번은 1번이야. 그 다음에 7번. 내가 요거 한번 물어볼게. 7번을 풀어낼 수 있으려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자, 이거 무슨 분열이냐? 다 함께 무슨 분열이야? X축이 뭐니? 시간 또는 시기. Y축은 뭐야? DNA량. 세포 한 개당 DNA량이야. 따라서 여기 2라고 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다시 1이 되고 있어. 자, 이것을 X축을 세포 한 개당 DNA량으로 하고 Y축을 세포 수로 하면 1, 2, 3, 4 DNA량 1, 2, 3, 4 어떻게 그려질까? 흰색밖에 없어. 자, DNA 1이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야. 이렇게 되고 얘를 든 거다. 얘를 든 거야. 지금 어느 식인데 2, 3, 4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사람의 정자 만드는 걸로 써줄게. 여기가 정원세포. 그치? 여기는 제1정모. 근데 이건 빠졌다잉. 생물원에서 생명과 원 오면서 이거 과정은 빠졌어. 알겠지? 근데 참고로 내가 써놓은 거야, 이건. 이건 제2정모 세포가 해당되고, 이건 정세포, 정자가 여기 해당돼. 자, 그럼 여기 있는 해당되는 놈 누구냐면 DNA량이 1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누구겠니? 정세포나 정자를 의미하는 거야. understand? 감수분열이 완료된 놈이야. 얘는 감수분열이 완료된 놈. 얘네들이고. 그 다음에 DNA량이 2에 해당하는 새끼들. 얘네들 누구야? DNA량이 2에 해당하는 새끼들. 정원세포나 아니면 제2정모세포. 정원세포나 아니면 제2정모세포에 해당하는 놈들이야. 그치? 그 다음에 DNA량이 4에 해당하는 놈들은 누구야? DNA량이 4에 해당하는 놈들은 제1정모세포. 맞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놈들은 누구야? 이 사이에 있는 놈들. 2에서 4로 가는 놈들은 2에서 4로 가는 놈들은 바로 S기에 해당하는 놈들.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놈들이야. 알겠나? 자, 그러면 이걸 안다면 7번은 너무너무 쉬워지지. 자, 밑줄 쫙. 지원기 세포의 DNA 상대량은 2다. 자, 이렇게 됩니다. G1, S, G2, M.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면 이렇게 끝나. 체세포 분열이면 이렇게 끝나는데 감수 분열이면 여기까지. 한 번 더 분열해. 두 번째 분열이지. M2.
지원계 DNA 상대량이 2니까 가의 세포는 생식세포다. 맞아? 맞지? 가의 세포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세포는 G2기에 멈춰 있는 거야? G1기에 멈춰 있는 거야? 그렇지. G1기에 멈춰 있어야지. G1기가 DNA량 2니까. 그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고, DNA량 2에 됐다가 4 됐다가, 하지만 체세포 분열 안 하는 놈들 있지. 그런 놈들은 그냥 G1기에 머물러 있어. 이 G1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를 G0기 세포라고 그래. 대표적인 건 근육세포나 신경세포가 있어. 분열 안 하는 세포들은 이 상태야. 알겠지? 신경세포, 근육세포 이제 많이 나와. 생명과학원에서. 뉴런, 그 다음에 근수축할 때 걔네들은 바로 DNA량이 2인 상태로 그대로 복제 안 해. 복제 안 하고 분열 안 해. 이 상태야. 따라서 나와 같은 건 근육, 신경세포. 다는 계속 분열해. 복제, 분열, 복제, 분열, 복제, 분열. 그렇기 때문에 2, 3, 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나?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그러니까 여기가 소위 말해서 뭐야? 이걸로 나타내면. 여기가 무슨 기라고 했어? 복제하는 식이니까 뭐야? S기. 여기가 G1기. 여기가 G1기, S기, 여긴 G2기, M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DNA량이 2인 경우가 뭐라고? G1기하고 DNA량이 2인 경우가 뭐야? G1기. 2에서 4 되는 경우가 뭐야? S기. 2에서 4 되고 있지. 2에서 4 되고 있지. 그 다음에 4에 해당하는 놈 누구야? G2기하고 M기. 됐지?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번에 3번. 8번 쉽죠? 8번에 그림 봐. 위에 있는 그림이 뭐야? A, T, P, ATP. 밑에 있는 건 ADP. 기억 A는 동화작용에 얘들아 아미노산이 저분자, 단백질이 구분자, 단백질 합성이니까 동화작용 맞죠? 니은 B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가 기억 반응에 사용된다. B에서 방출된 에너지. B가 뭐니? 세포, 호흡. 자, 세포호흡에서 몇 프로가 ATP 만드는 데써요? 40%. 니은도 맞고. ATP 만드는 데 쓰이는 거니까 40%. 일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ATP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니은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근수축에 쓰이는 거야. 또는 뭐 발전, 발광, 발성 뭐 등등등 알지? 물질 합성 등등등 알지? 능동성 등등등. 따라서 답은 5번. 9번 무릎 반사 땡그라미. 척수 반사 써주시고, 자, 무릎 반사는 무슨 반사? 척수 반사. 자, 여러분들 또 제가 개발한 춤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무릎 반사 춤입니다. 자, 좀 과격한 무릎 반사 춤이고 부드러운 무릎 반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돼. 야, 밥 먹고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무릎 반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운동 뉴런하고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이 바로 연결돼 있어. 확인해봐.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바로 연결돼 있어. 확인해봐. 빨리 확인해봐. 왜 날 봐? 왜 날 봐? 어때? 감각 뉴런, 운동 뉴런 바로 연결돼서 연합 뉴런 있니 없니? 없지. 연합 뉴런 없지.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수를 거치기 때문에 척수 반사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허벅지. 여기 허벅지에 있는 근육 무슨 근육이라고 그래? 대퇴근이야, 대퇴근. 그럼 대퇴근으로부터 고무망치 치니까 감각 뉴런이 후근으로 들어가. 척수의 무슨 근? 후근으로 들어가. 후근. 자, 위에 있게 감각 뉴런인 거 알고 있지? 위에 있게 감각 뉴런에서 뒤로 들어가고 있어. 후근으로. 그럼 앞으로 전근으로 나오는 거야. 전근이 운동 뉴런이야. 알겠나? 이게 후근이야, 후근. 감각 뉴런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전근이야. 이게 운동누런이 나오는 거야. 자, 운동누런이 나와가지고 지금 A가 운동누런이라고. A가 운동누런이고 그게 누구를 수축시키는 거야? 대퇴근을 수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축되기 때문에 다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알겠나? 이걸 수축시키니까 다리가 탁 맞으면 떡 올라가는 거. 알겠지? 기억. 가는 척수이다. 말 안 하겠습니다. 니은. 신경 A가 흥분하면 기억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렇죠. 이런 건 챙겨야 됩니다. 근육이요. 명대, 암대, 명대, 암대,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계속 반복이 돼. 기억은 명대라고 그래. 니은은 암대라고 그래. 어두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때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고요. 액틴 필라멘트야. 그 다음에 마이오신 단백질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이 부분을 아이대라고 그래요. 아이대. 그리고 밝은 부분이니까 명대라고 하죠. 이쪽까지 하면 이제 이게 명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쪽도 있지? 이쪽. 기억 말고 이쪽에도. 그지? 그러니까 명대, 암대, 명대, 암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은 암대라고 그래서 여기가 A대라고 합니다. A대. 선생님이 A대, I대 외워야 되나?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 다만 얘가 수축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노란색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지.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겠어? 수축하면 줄어들겠지. 그거만 알면 돼.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자, 신경 A, 감각뉴런이죠. 감각뉴런이 흥분하면 감각뉴런 말단에서 뭐가 나가?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이 찍찍찍 뿌려지면 근육 섬유들이 탈분극이 돼. 근육 섬유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니은은 어때? 이 부위는 노란색을 포함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어요? A대는 그대로가 돼. 자, 디귿은 틀렸지? 액틴도 있지만 마이오신이 있어. 마이오신. 노란 게 마이오신이야. 알겠지? 개념 철저하게 공부하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알겠지? 자, 10번 혈당량 조절 과정을 좀 재밌게 표현한 문제입니다. 그죠? 4개 기관에다가 사탕을. 자,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라는 실험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고등학생이 하면 사탕을 다 먹어버릴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건. 이 실험 내용을 잘 모르겠다. 손 드세요. 다 아시는 거죠? 그럼 간에 있는 깃발의 수만큼 사탕을 간에서 혈관으로 옮겨. 간에서 혈관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혈당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이 깃발은 가서 뭔 신호를 보내는 거야?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야? 높이는 호르몬이야? 높이는 호르몬. 따라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진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야. 알겠나?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야.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진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야. 디귿 맞고 니은 맞죠? 기억 맞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5번. 자,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327명.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여기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경쟁자원 6과들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과학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작년에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간에 붙었다 쓰기에 붙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표는 어떤 식물에서 유전자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 얘들아 밑줄 쫙 어디다 밑줄 칠까? 밑줄 쫙 어디다 칠까? 표는 것이다. 나타낸 어떤 밑줄 쫙 어디다 쓸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개체를 교배해. 밑줄 쫙.
자, 이런 교배를 무슨 교배라고 하니? 다 함께 무슨 교배? 검정 교배. 자, 유전이 약한 친구들은요. 유전의 지식 조금만 갖고 있으면 쉽습니다. 알겠어요? 검정 교배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열성 순종과 교배시켜. 이와 같은 교배를 검정 교배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다양한 자손들이 나와. 근데 우리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고 싶거나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고 싶거나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고 싶어. 둘의 관계를 알고 싶어. 얘들아, 유전자 둘의 관계 알고 싶어. 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세 가지 방법이야. 즉 상동염색체 대립연자고 상동염색체 대립연자지, 그지? A하고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뭐야? 독립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있지.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 존재하는 경우 있지. 이걸 뭐라고 그래? 상인연관이라고 그래. 상인연관이라고 그러고, 라지와 스몰이 연관돼 있고 스몰과 라지가 연관돼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상반연관이라고 그래.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공부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알겠어? 좀 유전 안 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별거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결과 좀 보시면 결과가 네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가 1대1 대 1대1 나왔어. 무슨 뜻이야? 1대1 대 1대1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 B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A하고 B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봐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지금 제껴도. 얘는 제껴두고 얘만 교배했다고 생각해봐. 얘만 교배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거고 얘는 그냥 어차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니까 이와 같이 돼 있어. 이와 같이 써줄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시세포는 스몰 A, 스몰 B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라지 A, 라지 B. 얘 둘 중에 하나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얘 교배하면 얘가 끼어 들어가면 그다음에 얘가 끼어 들어가면 여기 나온 순서대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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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 있는 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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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얘네들이야. 얘하고 합체 도킹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A하고 B는 무슨 관계? 독립 관계인 거야. 됐나? A하고 B는 무슨 관계? 독립 관계. 그 다음에 BD 관계는 무슨 관계야? B하고 B, B하고 D. B하고 D는 무슨 관계니? B하고 D를 물어봤더니 0대 1대 1대 빵 나온 거야. 즉 라지 스몰 D 스몰 D하고 스몰 B 라지 D 스몰 D만 나온 거야. 얘만 나왔대. 얘만 1대1로 나온 거야. 무슨 얘기야? 그럼 얘가 준 거 빼고 얘가 준 건 뭐냐? 얘가 준 생식세포는 스몰 B하고 스몰 D지. 스몰 B하고 스몰 D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얘하고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야? 라지랑 스몰이랑 라지가 함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관은 연관되어 있는데 라지랑 스몰이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맞나? 뒤로 돌아!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새끼가 뒤로 돌아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교배야, 교배. 교배 문제 조금만 하면 돼. 연습하면 돼, 교배는. 난 유전에 가서 교배 연습할 거야. 그럼 A하고 D는 무슨 관계야? A야, D야, 무슨 관계야? 독립이야, 독립. 맞지? 독립이니까 두 번째 칸에 퀘스천 마크는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나오는 거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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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겠나? 퀘스천 마크에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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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오게 되는 거야. 기억가에서 B하고 스몰 D가, 그쵸? 이렇게. 하나 염색체 라지 B랑 스몰 D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억나고 이 가해수 유전자의 스몰 A, 스몰 B, 라지 D인 생식세포 형성될 확률은 이 문제가 3점짜리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쉬운 거야. 니네 새로 내려간 거 교차 있거든. 알겠지? 그것도 내가 가미해서 해줄 거야. 이제 교차 내용까지. 알겠어?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아주 들들들들 파야 돼. 교차까지 해서. 알겠어? 근데 여긴 교차가 없대. 그러니까 이건 3점짜리가 아니야. 2.3점짜리. 알겠어? 2.3. 알겠어? 자,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겠니? 교차 안 일어나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 아니,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하나하고, 둘 중에 하나니까. 요거하고 요거.
이거 염색체하고 이게 염색체야. 그럼 이거 염색체, 이거 염색체. 그치? 그러면 라지 A, 라지 B, 스몰 D하고 라지 A, 스몰 B, 라지 D하고 스몰 A, 라지 B, 스몰 D하고 스몰 A, 스몰 B, 라지 D하고 네 가지 나오죠. 따라서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25%입니다. 얘 맞고 디귿 F1에서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자 A하고 D만 묻는 거야. A하고 D. 그러니까 A하고 D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 됐지? A하고 D만 묻는 거니까. 자 독립돼 있지 서로. A하고 D는 독립돼 있지. A하고 D는 독립돼 있으니까 거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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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당연히 1대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대 1이 나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 퀘스천 마크에 있는 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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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그 중에 2개 뽑아서 물어본 거잖아. 디귿 보기는. 그지? 디귿 보기는 그 중에 2개 뽑아서 물어본 거니까 1대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12번. 요 12번은 하도 많이 나온 유형이고, 그 다음에 그림 노트 제가 기용이 오빠 그림 노트에다가 이거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뭐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라. 시상하부가 누구냐면 간뇌야. 자, 시상하부는 무슨 뇌? 간뇌 써주시고, 간뇌 시상하부, 간뇌 시상하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걸 밑줄 쳐줘야 돼. 자, 밑줄 쫙. 티록신, 에피네프린 중 하나다. 밑줄 쫙. 자, 티록신 어떻게 해서 나오니? 자, 티록신은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와서 뇌하체 전엽을 자극하면 여기서 TSH가 나오고, 얘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여기서 티록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TRH, 디귿이 TSH, 호르몬 B가 띠록신. 됐죠?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뭐야? 자 잠깐 니은 기억 디귿. 디귿은 B가 과다 분비되면, 자 얘가 많아지면 음성 피드백이니까 너 그만 나와. 알겠지? 너 그만 나오고 억제시키고 억제되는 거야. 알겠지? 음성 피드백. 따라서 억제돼야 됩니다. 디귿 과정이 억제돼야 돼.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뭘까? 당연히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야.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 분비시키는 장소가 어디야? 부신 겉질이야, 속질이야?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분비샘, 기억은 교감신경이고요. 기억은 교감신경이고, 내분비샘은 호르몬 A는 아드레날린이고, 그 내분비샘은 부신 속질이 돼야 돼. 부신 속질.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은 맞습니다. 기억 과정은 교감신경, 니은 과정은 호르몬. 그리고요, 이 자료나 이 보기 있잖아요. 이거 수능에서 자주 다뤄졌던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살짝 몇 개만 좀 섭렵하면 쉽습니다. 자, 13번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번에서는 자료 해석 능력을 좀 갖는다면 의외로 대단히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봐라. 기억 봐봐. 가의 P 구간은 나의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응? 이거 어떻게 알아? P 구간 전에를 보세요. P 구간 전에. P 구간 바로 직전을 봐봐. 둘 다 뭐 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지. 둘 다 감소하고 있지. 맞아. 그게 이 시기야, 이 시기. 맞나요? 이 시기가 둘 다 감소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니까 다음이 3시기야, 3시기들 알겠냐? 3시기, 오케이? 그러니까 3시기가 P야, 3시기가 P. 기억 맞아, 그럼? 됐어, 이제? 쉬워요. 기억 맞았어. 그러면 이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기억이 P 시기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A가 되는 거야. 증가하고 있으니까. 맞아? 자료 잘 보면 돼. 인정하니? 오케이. 그러면 기억이 우령 이름인데. 증가 A입니다. 자, 그럼 니은 기억은 B의 개체수 변화 틀렸고, 디귿 두 개체군 사이에는 경쟁 베타의 원리.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면 두 종 중에 한 종만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관계야? 포, P. 알겠나? 기억이 P식자냐, 포식자냐? 기억이 증가하니까 다른 놈이 증가하잖아. 그럼 P식자야, 기억은. 알겠나? 맞아. 기억이 P식자고, 그러니까 기억, 즉 A가 P식자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포식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료 알으세요? 예,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별 큰 개념 아니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들이야.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에서 제가 칼륨 이온 통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칼륨 이온 통로가 있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러냐? 칼륨 이온 통로는 칼륨을 내보내면서 재분극을 빨리 시키는 거야. 자, 잠깐 정리야. 잠깐 정리. 자, 분극에서 탈분극돼서 재분극되고 이렇게 됩니다. 탈분극이 흥분이 생기는 거야. 재분극이 뭐냐면 흥분이 사라져야 돼. 흥분이 생긴 다음에 흥분이 잽싸게 사라져야지 또 다른 흥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흥분이 제대로 늦게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다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극을.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칼륨 펌프를, 칼륨 이온 통로를 만들어서 칼륨을 내보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지금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X라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A하고 B 중에 어디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B 구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재분극에 영향을 주고 있지? 재분극은 누가 유출됨으로써? 칼륨이 유출됨으로써 일어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칼륨 이온 통로를 억제한 거야. 알겠나? 이거 틀렸어. 그 다음에 기억리은은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A 구간에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내로 유입된다. 탈분극이니까 나트륨의 유입. 탈분극은 나트륨의 유입. 됐습니까? 기억 맞고 니은. B 구간에서 칼륨 이온 통로는 모두 닫혀 있다. 맞나요? 칼륨 이온 통로는 열려 있어야 재분극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칼륨이 나가줘야 돼. 다시. 나트륨 들어오면 탈분극. 칼륨 나가면 재분극. 알겠어?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1번 답이 됩니다. 자,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1번. 자, 이제 15번 들어갑니다. 15번에 가나를 통해 공급받는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자, 질소 땡그라미, 단백질 땡그라미. 여러분들, 탄수화물 누가 만들어줘? 식물. 지방 누가 만들어줘? 식물. 단백질 누가 만들어줘? 식물. 최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건 누구야? 식물. 그래서 식물을 뭐라고 그래? 생산해주니까 생산자. 알겠나? 식물은 생산자. 뭘 생산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생산자. 알겠나? 이때 탄수화물, 지방은 CH5로 돼 있으니까 CO2하고 H2만 필요해. 맞다. 그러나 단백질은 CHON이 필요해. N. 알겠나?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식물은 뭘 쪽쪽 빨아들여야 돼? 바로 거기 나온 암모늄 이온이라든가 질산 이온을 쪽쪽 빨아들여야 돼. 알겠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이런 이온들을 물에 녹여가지고 식물이 쪽쪽 빨아들인 다음에 아미노산 만들고 단백질 만드는 거야. 알겠나? 자, 그렇다면 기억 맞습니다. 이걸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질소 동화작용. 단백질 합성할 때 반드시 질소가 있어줘야 돼. 니은 다는 분해자에서 일어난다. 맞습니까? 네. 썩는 거니까 부패균, 세균, 부패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니은 맞고 디귿 뿌리옥박테리아 땡구라미 뿌리옥박테리아. 여러분들 콩가식물은요. 콩가식물은 콩이 바로 단백질이야.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합성해야 돼. 근데 흙 속에 있는 이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요거 가지고 택도 없어. 흙 속에 퍼져 있는 거 쪽쪽 빨아가지고 택도 없어.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질소 화합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것들을 뿌리에다가 한데 모아서 협정을 맺은 거야. 같이 살자. 상리공생하자.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들이 막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질소 화합물을 막 공급해 주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콩과 식물은 딱 뿌리를 뽑으면 뿌리들이 막 혹이 막 나 있어. 걔네들이 질소 화합물을 공급해 주는 뿌리혹 박테리아. 상리공생체. 여기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15번 별거 아니야. 족박 넘어가. 5번 답입니다. 5번 답 넘겨. 자, 이제 보통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위험이 쩌는데 이번에는 별로 위험이 안 쩔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이 시험지를 보고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난이도가 이렇게 알겠죠? 알겠어. 높은 난이도가 아니야. 자, 16번 물단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상시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니들 지금 일단은 좀 유기물을 섭취한 상태 아니냐.
좀 전에 화학에너지 먹었지? 몸에서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지금 열심히 ATP 만들고 있지? ATP 만드는데 좀 써줘야 되지 않겠냐? 아끼지 말자, 우리. 저쪽 카메라 또 왔잖아.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그 다음에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거 왔잖아. 니 아끼지 말라고. 니도 얼굴 다 찍히고 있어. 어딨어? 찍히고 있는 거 알겠어? 일주일에 난 4일을 카메라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야. 뭐, EBS, 그 다음에 공무원도 카메라 찍으니까 공무원도 찍고, 비타에도 현장하고 또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으니까 나는 카메라들이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라이브한 현장 음을 여러분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단지! 물단! 좋습니다. 16 이러니 박기웅 또라이 새끼 이런 소리 나오고 포탈에 가면 그런 일들 많더라고.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물. 자, 근데 이 중에서 누구 지금 친절하지 문제도, 그지? 자, DNA가 헥산이니까 얘하고 물하고 단백질 이 세 개만 뽑아가지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연결하자. 얘가 A지. 탄소 없지. 세포막 구성하나지. 그 다음에 세포막 구성하는 건 인지질층에 단백질 껴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니까 인지질은 여기 있는데 인지질은 여기인데 해당사항 없으니까 얘가 바로 세포막 구성하는 B가 되는 거고 얘는 C가 되는 거야. 끝. 기억. 인체 구성 비율은 A보다 B가 높다. 아니지. 물이 제일 많지. 그지? 니은 B는 효소와 항체의 주성분. 단백질 고기 먹으면 기분 좋아서 흐흐흐흐. 알지? 흐흐흐흐. 고기 먹어서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이 네 가지 사자성어야. 알겠지? 사자성어 따라해봐. 효황해? 연습하세요. 네. 자,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이거 C의 기본 구성 단위. 이건 내가 지난 시간부터 노래를 불렀던 거지. 뉴클레오파트라 넥타이. 그래서 뉴클레오파트라 넥타이.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근데 대신 알아서 여러분 다음 시간 이거 공부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지? 디옥시리보스라든가 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 종류까지. 17번, 이거 쉽네요. 자, 조합이 어떻게 되냐? 1, 2, 3, 4 조합이. 자, 17번, 1, 2, 3, 4, 1, 2가 누구야? 엄마, 부모님은 어떻게 돼야 돼? A, B하고, 누가 A, B야? 아빠야, 엄마야? 엄마가 A, B야? 1의 유전자, 그럼 밑줄 쳐야 되는구나. 밑줄 쳐? 1의 ABOC 혈액형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아빠가 559, 엄마가 AB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AO나 BO. 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기억. 맞고, 니은. 이형접합. 맞고. 누가 되든 이형접합이야. 그치? 대리변자가 다르니까 이형접합. 디귿 4가 5형 됐습니다. 할 필요 없죠. 자, 이건 버리는 문제. 18번. 전신맞추. 그러니까 17번은 3번 답이야. 17번은 3번이다. 오형하게 태어날 수 있어. 55 나올 수 있어. 18번. 전신마취. 요건 이제 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전신마취를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마세요. 저도 안 해봤지만요. 근데 요거랑 관련된 게 또 요새 매스컴 때문에 좀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깨어날 때 좀 많이 고통스럽대. 깨어날 때 상당히 아프대. 당연하지. 째고 막 찍고 했는데. 그러죠? 어쨌든 요 자료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는 개념 살짝 도입하면서. 깨어나려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대답하세요. 깨어나려면 교감해야 돼, 부교감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안 되면요 계속 헤맵니다. 잠을 못 깨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교감신경이 딱 활성화되잖아. 그걸 각성이라고 그래. 각성. 그러면 버떡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페인 한 잔 쪽쪽쪽 빨아주고 그러는 거야. 교감신경 활성화시켜주려. 알겠나? 따라서 기억 맞고요. 니은 환자 몸의 변화. 교감신경이니까 심장박동은 빨라지겠죠? 맞고요.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말초신경은 마비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나왔지? 여기서 이제 못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말초신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이 알겠죠? 차단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거야. 오케이? 운동 차단, 감각 차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취제 그 원리에 보면. 알겠어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4번 답. 그 다음 19번. 유전병이죠.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정말 건질 문제가 나온 거야. 이런 거 잘 풀어놔야 돼. 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푸는 거야. 지금.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풀자 같이. 유전병은 정상전자 T와 유전병 전자 T-에서 결정되며 미졸쫙 T는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자, 이렇게 해놔. 됐지?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얘가 뭐래? T가 정상인 거고. 그치? T-가 뭐가 되는 거야? 유전병이라고 거기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유전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10분 활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옆길로 새. 알겠나? 문제 단서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가계도를 나타냈어. 뭐 가계도 나왔으니까 기억년 디귿. 그 다음에 자료를 줘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얘가 염색체 수가 46개, 얘도 46개, 얘 47개에다가 T-의 상대량이 1이래.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간다. 단서는 기본적으로 밑줄 한번 쳐주고, 얘 태어날 때만 비분리 일어났대. 얘 태어날 때만. 자, 좋습니다. 기억, T-는 X염색체 있다. 가계도 나오군요. 거의 우열 따져주고 상성 따져주는 건 무조건 반사야. 알겠나? 가계도 딱 나오면 어떤 게 우성열성이고 어떤 게 상성인지를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미 이건 주어졌어. 맞지? 근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상으로 한번 해볼까? 좋아. 상으로 한번 하는 거야. 지금 모르고 지금 니네들은 같이 하는 거야. 상으로 한번 해볼까? 상으로 한번 해보자. 어디 갔어? 자. 얘가 T-T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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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T-T야? 아니면 T-T야? T-T라고 하자. 얘는 T-T. 얘는 T-T. 얘는 T-T. 어때? 상염색초로 했어, 상염색초. 상염색초로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가게도 색깔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 유전병이고, T-T고, 얘, 정상이 우성이니까, T-T니까 정상이고, 정상. 그 다음에 T-T 받았고, 그 다음에 T-T 받았고, T-T 받았고, 얘 정상이고, 얘는 유전병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상이네. 라고 얘기하면 니들은 틀린 거야. 왜? 자료를 10분 활용하라고 그랬지. 뭐가 문제냐? 이거야, 이거. 이걸 왜 줬겠니? T-가 하나. 얘하고 얘가 같아. T- 숫자가. 이렇게 되면 틀린 거란 말이야. 얘는 T-T니까 DNA 항들이 2가 돼야 돼. T-의 DNA 항이. 맞아? 네. 결국은 얘도 T-T. 얘도 T-T? 아, 이것도 아니야. 얘 다르잖아, 형질이. 아하. 분명히 T-가 하나 있고 얘도 T-가 하나 있는데 같은 T-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유전병이고 얘는 유전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즉 남과 여의 형질 발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무슨 염색체에 있기 때문이야? X염색체에 있기 때문이야. 알겠나? X염색체에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얘를 X라고 할게. 정상 유전자를 X라고 할게. 그 다음에 유전병 유전을 X-라고 할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다시 x 다시 x y.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다시 y.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다시 x. 됐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이건 잠깐 보류야. 이거니까 47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됐지 일단. 여기까지 된 거지? 따라서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의 최세포 한 개당 T-의 DNA랑 같다? 니은은 없어. T-가. 즉 유전표 유전자가 없어. X-가 없어. 근데 여기는 X-가 있어. 그러니까 틀렸어. 니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 감소 1분일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고 미음이 태어났다. 47개야. 47개인데 요거 있어요. 요거. X-가 있어. X-가. T-가 X-라고 했으니까 X-가 있는데 아니야. 정상이야. 그럼 뭐도 있다는 얘기냐? X도 있어야 돼. X도. 그리고 47개면서 남자니까 Y가 있어줘야 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결국은 X-는 엄마가 준 거죠. X-는 엄마가 준 거고 XY를 아빠가 주게 된 거야. X하고 Y가 상동염색체인데 안 떨어지고 갔으니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알겠나? 그럼 5번 답입니다. 19번에 5번 답.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우, 서프라이즈! 다시 한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자, 20번 좋습니다. 20번 라스트. 자, 요거는요, 꽃가루 방어작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 있죠? 예, 우리들의 교재에 나옵니다. 이 시간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디에? 면역반응, 방어작용, 뒤에 질병과 병원체 나오는데 쭉쭉쭉 넘기면 네,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거 새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불변의 진리는 뭐니? 항체 만드는 건 B림프구로부터 유래된 형질세포가 만드는 거야. T림프가 아니야. 알겠냐?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알레르기 반응은 첫 번째 항체 A는 이 꽃가루와 항원항체 반응한다.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 항체하고 항원이 누구냐? 그거 찾으면 돼. 알겠어? 니은 맞고 디귿은 처음에는 아닌데 그것이 재차 침입했을 때 기침나고 염증 반응,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건 본 수업 시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손 드세요. 자, 자 여러분들 정말 다 맞은 사람들은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난이도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봤으니까 생명과학원은 공부 좀 하면 그쵸 나옵니다. 나와요. 알겠죠? 네, 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